네, 사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일기 볼까요? 나는 인권 문제에 얼마나 민감할까?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권 문제에 관한 문항이다. 자기 생각을 빈칸에 예, 아니오로 적어보자. 1번. 중고등학교에서 동복, 가복, 춘추복을 입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차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부터 무조건 하복, 다시 10월부터 무조건 춘추복, 11월부터 무조건 동복, 그렇게 해버리면 개인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텀을 주고 혼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인권 침해가 맞겠죠. 2번. 김노인에게는 결혼한 아들 셋과 출가한 막내딸이 있다라는 교과서 속 문장은 성차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아들은 결혼했고 딸은 출가, 즉 집을 나갔다. 결혼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출가 외인이란 말을 썼었죠. 과거에는. 당연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장애인이란 말이 나쁜 의미, 사람 인자가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가 아닌데 왜 장애우라는 왜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우자는 벗우자입니다. 장애인이면 다 친구입니까? 네? 장애인이라고 다 무조건 친구해야 됩니까? 또는 나이 지긋하신 장애인에게도 우리가 장애우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것은 인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유출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성인만 가입해야 되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꼭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금융 같은 것도 성인이 이용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적인, 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별적인 요소라기보다도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번. 아프리카를 묘사할 때 흔히 쓰는 검은 대륙, 검은 돌풍, 흑진주, 검정탄환과 같은 표현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 검정색이, 흑색이 나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쁜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흰색이 좋고 검정색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온통 흰색이면 문제가 있죠. 온통 검은색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겠죠. 그래서 검정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머릿속에 내재를 한 상태에서 검은대륙이라고 부르니까 차별한다,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차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흰 대륙, 흰 돌풍, 흰 진주, 흰 탄환, 그런 말을 쓰면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를 한번 반문해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예라고 답한 개수를 세어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비교해보자. 예, 세어만 보시고 비교는 다음에 합시다. 네, 다음 다양한 인권 침해 모습 살펴볼까요? 다양한 인권 침해 모습. 인권 침해란 국가 또는 다른 시민에 의하여 인권의 내용이 훼손되는 것이다. 헌법, 법률, 국제법 등 다양한 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인권 침해는 주체 측면에서 보면 국가 기관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폭력적인 시민이 다른 무고한 시민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예, 지금 우리가 개인의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이러한 인권 침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동선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 병에 걸리면 자기가 그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도서관, 박물관, 공원 이런 데만 다녔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이트클럽,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 좀 돌아다녔다, 불법 아니죠. 물론 학생 가면 안 되지만 어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데 이게 죄의식에서 사로잡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선이 공개되면 이게 뭔가 가정에 파탄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차라리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걸린 것도 서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동선 공개가 되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이 교무실에 딱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가가 그것을 공개한 이유는 앞에 배운 것처럼 개인의 사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걸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고한 시민을 일방적으로 폭행한다. 무고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고하단 말은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이라는 뜻이 무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 때려도 됩니까? 예, 죄가 있든 없든지 때리지 마시고 그냥 법에 맡기십시오.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시 교과서로 인권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시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처럼 공권력 행사로 침해되기도 하고 신도시 학교를 만들지 않아 일부 학생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하는 것처럼 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침해될 수도 있다.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침해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과거에는 동네마다 학교를 막 지었어요. 90년대 우리나라가 막 인구가 막 늘고 도시가 발전하고 하는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어느 동네에 큰 신도시가 계획되어도 학교가 부지를 만들어놔도 뭐 초등학교까지는 들어와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학교 수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에 학교 수가 100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총 1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없애고 신도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동네에서 학교를 없앤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반발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신도시에 학교가 없이 멀리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간다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뭐 3, 40분 가야 된다든지 고등학생은 1시간 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이 그걸 행사하지 않아서 받는 침해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쪽 보겠습니다. 평등권의 침해인 차별.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유형이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네, 예전에는 아들에게만 다 줬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네, 말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일반 대형 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쓰는 일은 아무래도 남자 간호사들이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개인 병원 있죠. 개인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찾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쌤이 감기나 몸살이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 하는 두 번째 과정이 뭐죠? 네, 주사를 맞습니다. 어디에 맞을까요? 네,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요. 엉덩이에 주사를 맞으려면 바지를 내려야 됩니다. 다 내리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좀 내립니다. 그럴 때 약간의 수치심을 좀 느끼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자 간호사에게 엉덩이 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지금 여학생들이 훨씬 많은데요. 여학생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주사 맞으러 딱 들어갔는데 남자 간호사가 바지 내리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까요? 뛰쳐나올까요? 내가 볼 때 대부분 다 무슨 이런 병원이야 하면서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채용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학습지 교사, 유치원 선생님, 정수기 관리원, 가스 검침원 이런 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저 남성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많이 겪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하시는 경우 많죠? 네.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인데,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그런 화장실 구조인데요. 아주머니가 쑥 들어오십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큰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 청소부가 쑥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까요? 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성차별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탐구 이런 경우 인권침해. 사례 1번 친구가 자리에 없으니 휴대전화 좀 몰래 봐도 되겠지? 네, 인권침해 맞고요. 휴대전화 고장났어요. 수리를 해야 하니 비밀번호 풀어주세요. 뭐 이거를 공개 안 한다고요? 고치지 마세요. 예. 사례 3번 저는 이 대학교 학생이 되고 싶어요.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대학 학생이 되지 못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되고 싶대. 내가 되고 싶은 말을 막 써서 냈어요. 그래서 오래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터무니없는 게 현실화 될까봐 좀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 요즘에 뭐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공부한 노력을 제쳐두고 그냥 다 똑같이 뭐 월급 줘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 4번 우리 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입학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장애 학생들도요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할 경우에. 그런데요 선생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것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스스로 대부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장애인 친구면 상관이 없는데 항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학생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수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화장실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4명인데 이 학생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다 보면 나머지 33명에 대해서 이 보살핌이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선생님들이 특수 교육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교 전문적으로 그것을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계시는 그리고 시설이 갖춰진 이러한 장애인 학교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로 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항상 장애인 사회에서만 살아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하고도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기회를 박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 친구들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한 사회 진출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친구들도 이런 장애인 친구를 통해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문제 1, 2, 3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고요. 4번에 인, 권, 침, 해 이렇게 사행시 적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접 만날 거잖아요. 직접 만날 때 교과서 확인할 겁니다.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교과서 20쪽입니다. 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생활 열기. 무단 횡단을 하셨으니 범칙금을 내셔야 해요. 억울해요. 저는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내 사진이 왜 내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 저번에 만났을 때 찍은 거야. 예.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증인을 찾아야 됩니다. 증인을 찾거나 아니면 CCTV 달려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칙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뭐냐면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경찰관이 잘못한 건 맞는데 어쨌든 범칙금 안 내려면 좀 귀찮은 일을 해야 된다. 경찰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경찰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칙금을 내시든지 나라에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범칙금을 내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절대 못 내! 이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을 찾거나 CCTV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번은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 친구랑 친한데 이 친구가 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만 친한 줄 알았는데 나랑 원수인 친구랑 같이 웃고 사진을 찍고 있네. 이러면서 나 이 친구랑 이제 절교해야지. 탁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거짓말로 저 독서실 갔어요라고 했는데 친구랑 이렇게 뭐 동성로 가서 어디에 갔다 온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 부모님 물론 볼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봤다. 야, 니 이날 동선 안 가고 동성로 가서 빙수 먹었어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올릴 때는요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예쁜 사진을 올리고 친구는 망가진 사진을 주로 올려요.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막 드는 것이죠. 내가 망가지고 친구가 예쁜 사진 올렸으면 아마 그 친구 말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친구도 잘 나온 사진 잘 골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본 다음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은 인권 침해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과 다른 시민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국가기관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때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 무엇이냐면요. 헌법 밑에 법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반대로 하위 법에서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하위 법에서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 즉 한마디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판해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은요. 아까 공권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공권력을 심하게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까 학교 안 지어준 것처럼 공권력을 너무 행사 안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소원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피해의 구제를 청원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일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다. 이 진정은 자기 사정을 말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다른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때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인권 침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시민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나를 차별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랬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이 범죄 행위다.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받으면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깜빵에 넣든지 벌금형에 처하든지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는 것을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민사와 형사가 있다. 이거 다음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쪽 볼까요? 함께하는 정의교실,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붙이는 것은 인권 침해일까? 지난 2009년 5월 양모 씨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붙이고 있으므로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이름이 공개되고 있음을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학생에게 고정 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교복의 명찰을 고정해 붙이는 관행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된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하라고 공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 여성분은 찬성하고 있네요. 교복에 고정된 명찰 때문에 학교 밖에서까지 자기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공고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합니다. 네. 뭐 그렇죠. 내 이름이 뭐 밖에 노출이 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죠. 반면에 이게 남자분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교복의 명찰을 고정하는 것은 교복 분실을 막고 명찰 파손을 예방하며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공고는 학교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명찰 안 달고 있죠. 뭐 플라스틱 명찰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내 의견 말해도 되죠? 예, 저 로봇 아니니까요. 저는 이거 좀 약간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들 이름이 빨리 안 외워져요. 이게 이름이 달려있으면요.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름이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름표가 없으니까 특별히 물론 우리 반 아이들은 기억하겠지만 그냥 수업만 들어가는 반은 제가 뭐 일주일에 수업 많이 들어가 봐야 두세 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안 외워져요. 특별히 뭐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복을 분실해도 찾아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괜히 내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아침에 등교할 때 뭐 잘못했을 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벌점을 줍니다. 근데 명찰이 박혀 있으면 거짓말 못하죠. 그런데 명찰이 없으면 일부 머리 좋고 나쁜 학생들이, 꽤 많은 학생들이 거짓말해요. 이 선생님 처음이다. 그러면 1학년 2반인데 저 1학년 3반 누구 몇 번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럼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사해보면 그 학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했나?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담임을 했어요. 1학년 담임을 했는데 세월이 한 2년 지났어요. 그럼 그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3학년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나를 찾아봤다. 나를 찾아봤는데 불과 2년도 채 안 지났는데 그 학생을 봤을 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황스러워요. 얼굴하고 이 애가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이름만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이 학생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들키는 순간 이 학생은 나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굉장히 사명감 없는 교사로 깎아내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식은땀이 나는 거겠죠. 근데 이 학생 이름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햇님이 왔니? 별님이 왔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하지 나지 않을 때, 이 학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할 때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밑에 1, 2, 3번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 좀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쪽, 23쪽 볼까요? 네, 창의올리고 융합도 하고 예술로 보는 인권, 미술 속 인권, 사진 속 인권, 연극 속 인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4번에 음악 속 인권, 영화 속 인권, 문학 속 인권이 있습니다. 쌤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 긴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죠? 인권을 소재로 하는 예술 작품을 조사해 감상하고 위와 같이 작품의 내용과 느낀 점을 발표해보자. 네, 여러분 교과서 빈칸 남기지 마시고 꼭 하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